제가 이런 금속을 이렇게 좀 여기를 평평하게 하고 이것을 약간 두텁게 하거나 또는 오돌도돌한 형태로 두텁게 만들게 되면 그것도 대중소 이쪽으로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PM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금속에다가 수십 개, 이렇게 수십 겹이라든지 이렇게 MLCC 기술을 쓰는데 절연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배터리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각 배터리를 수천 개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로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쓸 수 있을지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구리 막대 그 모터의 종류자는 철심했다 하는데 그거는 스파크 현상이 좀 일어난다 그러죠. 뭐 이거를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그러는데요. 일단 그 구리 막대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절연체를 절연 구조를 만들어서 배터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또는 그 구리판을 이렇게 넣으시거나 알루미늄 알갱이를 대중소 그것도 알루미늄 판 다른 금속도 돼. 그래서 물하고 금속 구조에다가 바를 넣으셔도 되고 형태는 이제 물하고 이렇게 금속을 합해 갖고 배터리를 만든다의 기술인데요. 그래서 음극양극을 구분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용량에 따라서 굉장히 뭐 크게도 만들고 미니 구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물에다 전기를 흘려보내면 이렇게 감전이 되죠. 저장이 된다는 거겠죠. 금속에다가도 이렇게 감전이 되는 게 이것은 전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액체와 금속을 결합해서 간단한 형태의 배터리를 되게 싸게 만들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내가 산화철 배터리 같은데도 제가 이렇게 가루를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고 자동차 연료 전지가 됐든 납축 전지가 됐든 모든 형태의 배터리 이런 이렇게 전지 부분에 제가 양극재, 음극재를 이렇게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또는 여러 덩어리, 여러 겹 그래서 대중소로 들어가도 돼. 작고 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나 전해질 파이프를 넣어서 전해질이 그 안에서 흐르는 이런 그 안에서 그런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흑연 코커스 구조,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가두고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부터 금속이 서로 다른 금속이 들어가서 전기 전도가 틀려가지고 특정한 때 과전압이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스파크 현상이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러죠. 그거를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해야 된다고. 저는 PM 반도체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반도체 그것도 대중소로 같은 금속으로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를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판이다 그러면 나노 알갱이 식으로도 되고 알갱이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다 판이다 구리다 그러면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넣어서 액상을 덮어서 이것을 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구리판, 알루미늄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기를 딱 걸어주면 여기다가 이제 수십 겹을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갖춘 채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태양 전지판은 꼭 이거 아니더라도 금속이면 다 돼요. 금속, 뭐 구리, 알루미늄, 뭐 금속 다른 금속도 다 됩니다. 이걸 내가 얘기를 했더니 유튜브에서 구리과 알루미늄 코일에다가 구리 코일을 깔았고 구리 코일을 깔아가지고 알루미늄 판에다가 알루미늄 은박지인가? 네, 그렇게 구리 코일을 깔아가지고 그것을 전기를 생산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행정감독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국가의 주한미 대사관 오스트리아 관광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관광을 많이 내셨거든요. 유럽 쪽에 마이크로소프트 다 제 기술이 나와요. 지금 카이스트에서도 플라스틱 창문이라든지 비상벨 시스템 자동 유리창에다가 플라스틱 창을 갖다 덧붙여서 단열도 만들고 잘 깨지지 않게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접합 구조로 갈 때 실리콘 웨이퍼 아니면 유리 기판 아니면 플라스틱 기판에 나노 구조의 홈을 뭐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다 이제 수평탄을과 수직탄을 판다고 절연 구조 유리석연 코팅에 사람 유리만 코팅 눌러서 한다. 반도체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를 면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자로 넣어가지고 소자를 많이 집적해서 최대한 집적하고 거기다가도
이제 디램 반도체 같은 데는 이렇게 전화량이 작잖아. 그럼 약간 금속을 두텁게, 캠페시나나 트랜지스터 금속을 두텁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뭐 구리회로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구리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준다. 그럼 거기가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 캠페시터가 된다는 게 제 기술이고요.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이쪽 한쪽으로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 전기선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기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금속에다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전기를 많이 축적시킬 수 있다. 거기다 산화철 코팅을 좀 해주면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하고 가로 세로 이렇게 4분의 1 또는 그 8분의 1 이렇게 조각으로 내가지고 거기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쌀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절연 구조를 만들어주고요. 거기서 경우의 수를 늘리는 또는 가능하다면 전기 양이 10이면 10, 20, 30, 40 전기 양을 따라서도 경우의 수를 늘리는 이런 기술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카페시타와 카페시타 저는 그만 트랜지스타 저는 HDD의 셀과 셀, 뭐 SSD의 셀과 셀을 결합해서 진법수로 만드는 긴법수를 늘려서 경우의 수로 만드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다가 현재 진법수를 갖다가 01이다 그러면 어떤 국제적인 표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숫자 방식의 4 숫자 방식 5, 6 이렇게 해갖고 숫자로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전 세계를 제가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이거를 78, 64, 24로 공통으로 숫자로 언어로 바꿔놓을 수 있고 이것이 컴퓨터 언어가 되고 인간의 언어가 될 수 있다. 그럼 번역도 되게 빠르다. 대형격이 어디 가든지 이 숫자를 대면 그 사람이 거기서 안내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군에서 같은 이런 데는 특정 기간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같은 숫자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법수를 숫자로 표현하거나 같은 진법수라도 지금 현재 국제 표준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의미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가령 02를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001을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문자 방식으로 하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에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에 4658번 째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게 뭐 10가지 모드, 20가지 모드 국제적인 표준은 국제적인 표준대로 그냥 하고 국제적인 표준이 아닌 내 나름대로의 모드로 만들어서 똑같은 01 신법서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서 경우의 수를 늘리고 수많은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갖고 1년번호 암호 설정을 해서 슈퍼컴퓨터 같은데 회사 내에 100개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각각 저장을 하거나 연산할 수 있는 기술을 쓰는데요. 총합 합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레라는 스타트업과 짐 켈러라는 분이 이것을 하시던데 제 기술이에요. 동영상 그거를 잘게 쪼개서 분산 처리를 하고 그것을 결과하는 합산하는 이런 슈퍼컴퓨터의 구조. 마더보드와 저장 장치가 100개만 있으면 컴퓨터 베이스 없이 슈퍼컴퓨터가 간단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엄청나게 싸게 만들어지죠. 이 기술을 모레라는 데가 짐 켈러라는 분이 하셨는데 제 기술이라는 거죠. 이렇게 제 기술을 침해하신 짐 켈러라는 분은 다른 것도 침해하셨는데 동영상을 제가 잘게 우리 뇌는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여러 군데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00개로 잘게 쪼개가지고 D램을 이제 하드웨어적 분할, 소프트웨어적 분할. D램 현재 있는 것을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럼 5개 그러면 10개, 20개로 막 늘려갖고 대중소, 소자리를 많이 넣으면 단가가 좀 싸잖아요. 일꾼들을 많이 늘리는 거기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각각 정보를 작은 동영상으로 100개 조각으로 쪼겠다 또는 1000개 조각으로 쪼겠다는 거기 동시 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CPU는 그에 해당하게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인 분할, GPU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분할이라는 동시에 그 방법을 따르고요. 그것도 이제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소자리를 많이 늘린다는 거죠. 일꾼을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HDD나 SSD 저장하는 것도 역시 그렇죠.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 이렇게 하드웨어가 지금 HD도 한 개잖아요. 몇 개짜리로 만들어 놓고 SSD도 대중소 몇 개짜리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D램에다가 D램이 한 개인데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D램이 안에가 10개 있는 것처럼 20개 있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럼 정보 양을 따라서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 정보를 띄울 수 있는 곳. D램이 이제 정보를 띄울 수 있는 곳이잖아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중소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리를 많이 해서 정보 용량을 100조각을 여기다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D램이 현재 있는 D램이 5개라도 이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거치게 되면 실제로는 이렇게 D램 한 개당 소프트웨어적인 분할해서 정보량이 항상 큰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작은 조각으로 띄워주면은 일꾼들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D램이 원래 안에 한 개지만 10개 있는 것처럼 효과를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GPU도 안에다가 10개, 대중소로 정보 용량에 따라서 대중소로 만들거나 CPU도 그렇게 하고 통신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하드웨어적으로 통신칩을 대중소 면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놓고 통신칩 안에서도 소프트웨어적인 분할로 정보 용량을 따라서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 내용이 정보 영역할 때 대중소 만들어 갖고 10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그래서 정보를 잘게 쪼개서 처리를 하고 이 통신집 큰 거에서 나머지 놀고 있는 데가 통신집이다. 거기다 또 정보를 나눠줘서 처리를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라는 기술을 쓴다는 거죠. 이거를 진켈러라는 분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 HDD를 이렇게 셀에 있다 그러면 한 군데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1년번 동영상 한 개 1년번화 어떤 그 나무를 설정해서 100군데에다가 저장하거나 1000군데에다 저장하거나 이렇게 여러 군데 저장해 놓는 기술을 씁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뭐 플래시 같은 메모리가 낸드 플래시, HBM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숫자를 늘리고 거기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거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것을 정보 용량을 따라 대중소로 만들고 하드 디스크도 정보 용량을 따라서 대중소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안에 이제 창고를 늘린다는 거죠. 창고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100군데를 늘리거나 이러면 여러 군데 기다리지 않고 차 한 대가 가서 창고에 짐을 부리고 또 다음 기다렸다가 또 부리고 이게 아니고 창고를 100군데 있사오니 차량을 100개로 실어서 정보를 드십시오. 우리가 다 정보를 소화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하드디스크, HDD 또는 스마트폰의 이런 저장 장치도 동일하게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분할을 거치고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픽셀이나 CCD나 CMOS도 이 기술을 쓰는데요.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렇게 화소수라 그러죠. 픽셀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숫자를 많이 배치하고 이 픽셀 하나하나를 화소수를 하나를 소프트웨어적으로 10분의 1로 분할해 가지고 실제로는 하나지만 이것을 10개 있는 효과처럼 색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그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카메라나 망원경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고요. 일단은 뭐 현미경도 쓸 수 있고 의료 영상 장비도 쓸 수 있고 디스플레이 장치나 이런데 그다음에 소니, 삼성의 CCD나 시험에서 이미지 센서에서도 쓰일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원래 이제 이렇게 옛날 사진을 이제 구린 사진을 보정해서 현대적인 사진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빛의 밝기도 틀리게 만들어주고 색깔도 고급스럽게 만들. 이걸 쓴다는 거죠. 이거를 쓰거나 없던 색을 첨가하거나 또는 색깔을 빨간색이다 그러면 옛날 구린 색인데 밝은 빨간색에 50가지 색깔이 있다.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색깔을 선택해서 하면 화면이 고급스러워지잖아요. 네, 그런 거 쓴다는 거죠. 빛의 밝기를 10이지만 20, 30, 40, 50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해갖고 고화질로 만들어주는 또 없던 색도 만들어줘서 명암. 저도 이제 미술을 그리는데요. 뭐 화면을 뭐 풍경을 똑같이 그리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각색해서 그리죠.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각색해서 뭐 각색의 정도는 회사마다 틀리겠죠. 또는 거기다가 없던 장면도 넣어주고 없던 색깔도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빛의 명암 또는 색깔의 어둡고 이렇게 밝은 정도를 따라 명암을 주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를 통해서 입체적인 화면을 만든다의 기술을 씁니다. 위치 정보를 전송할 때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위치 정보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좌표 숫자를 주고요. 그에 따라서 사람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동물은 여기 있고 강아지는 여기 있고 조명은 여기 있고 위치 정보를 준다는 그를 통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제가 만화 또는 어떤 만화 영화 또는 광고 사진 또는 광고 동영상 드라마 영화 같은 거를 파일을 여기다 갖다 놓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그러죠. 그래서 뭐 진짜 사람 파일, 가짜 사람 이렇게 파일, 이게 10,000개, 20개 출연비어를 저게 가짜로 만들어서 갖다 붙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붙여. 만화도 그리 작가가 이렇게 사람이 여기다 그리고
강아지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사진이면 어떻냐라는 거죠. 만화 할 때도 광고 사진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파일을 갖다 놔가지고 또 화면을 구성해 준다는 거죠. 구성 요소로서. 그래서 광고 사진을 만들어 주거나 만화를 만들어 준. 근데 동적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동작이 여기서부터 감독이 레디고 하면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이쪽으로 움직이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위치 정보를 전송한다. 그래서 동작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인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작 프로그램을 만들면 원래 만화를 그릴 때는 여러 컷 얘가 이렇게 강아지가 움직이는 뭐 똑같은 장면에 탁탁탁탁 해서 막 빨리 움직이면 그게 만화 영화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화나 만화 영화 또 광고 사진 또는 광고 동영상 또는 드라마,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데 싸게 구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도 사전 파일을 갖다 붙여넣는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동영상을 구성함으로 싸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서도 제 기술 쓰시던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물에는 이렇게 단순 구성 요소와 복잡한 구성 요소가 이를 통해서 스토리를 전개해서 AI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그걸 제걸 하시더라고요. 부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의 구성 요소가 화면에 이렇게 있잖아요. 전광판도 있고 잔디밭 1루 1루 3루 또는 야구 그건 야구장이죠. 야구 한다는 선수들이 있어야 돼. 그것도 이제 구성 요소가 추가되는 거예요. 단순 구성 요소, 복잡한 요소. 배트가 있어야 되고 글러브도 있어요. 그럼 좀 더 뒤에 심판도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안타 장면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복잡한 구성 요소를 추가시키고 스토리를 전개하거나 야구장에 사랑을 한다 그러면 이쁜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이쁜 여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스토리를 전개하는 이런 단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AI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하는데 이걸 쓰셨다고요. 야구장, 야구용품 판매자입니다. 그러면 글러브, 또 배트, 모자, 유니폼 이런 게 있을지라도 야구장은 아니고 야구 한다는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AI로 하여금 이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종합 스포츠용품, 야구용품도 있지만 다른 스포츠용품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해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순 구성 요소와 어떤 복잡한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화면을 구성하거나 AI 학습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 오픈AI는 분명히 제 기술을 침해를 했고요. 성격을 만들 때도 만화 그릴 때 보면 캐릭터에게 얘는 싸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또 어떻게 재능이 있어 이렇게 부여를 해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성격 또는 재능 또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갖고 그 사람을 캐릭터를 만드는데 만화도 모습을 틀리게 똑같이 만들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틀리게 만들거나 성격을 개성 있게 만들어주거나 다양한 성격의 만들 또는 거기다 재능을 부여해서 그 사람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I를 휴머노id 로봇이나 이런 데서 AI를 학습시켜서 다양한 개성이 있는 AI를 만드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됐든 어디든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어떤 반도체 같은 것도 대중소로 만든다. 그래서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최대한 일꾼을 늘립니다.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로 반도체 CPU가 한 개지만 20개짜리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D램에다가 그것도 이제 D램에다 동시에 띄워주고 동시에 저장한다. 저장 장치가 스마트폰에는 다 이름이 뭐가 됐든지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인의 데스크탑하고 스마트폰 이런 데다가 마더보드다 그러는데 마더보드에 이제 기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요 이제 운영 기판이 있으면 그 기판을 여러 개 둠으로써 슈퍼컴퓨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스마트폰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워키토키에도 할 수 있고 현재는 와이파이에다가도 나가지고 여러 개 와이파이에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와이파이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와이파이나 기타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 워키토키 같이 이렇게 기능을 줘가지고 좀 송수신 거리를 늘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동 통신을 제공하거나 무선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SK텔레콤에서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틀리면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데스크탑, 스마트폰, 와이파이 서로 다른 방향, 기타 다른 무선 송수신 기기, 위성통신, 군통신 이런 게 통신기기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뭐 라디오 전파, AM, FM 라디오 수신만 하자면 이건 송수신이 가능한. 이게 되게 비싼 기술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제 부산대 광맥카트리스 김창석 교수팀이 자율주행 차량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 레이저파를 송신하고 수신하시더라고. 이게 굉장히 비싼 기술인데, 그리고 이제 머스크 위성통신 같은 데서도 전파를 갖다가 파형을 틀린 것을 섞어서 뭐 2개가 됐든 3개, 몇 개가 됐든 섞어서 쏘는 이런 것을 했다가 묶어서 이렇게 환자 부목되듯이 의지하듯이, 그래서 멀리 간다, 신호가 뚜렷이 간다. 전자전 할 때도 이 기술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파형이 틀 여러 개의 전파를 전자전 할 때도 묶어 쓰면 레이더 먹통시키는 데도 좋고 강한 열을 발산시킨다.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선 이렇게 드론 조종할 때도 이 전파를 쓸 수 있고, 시시각 방으로 10분마다 30분마다 다른 전파로 라디오 송수신하듯이 낮에는 수신만 해요. 이렇게 해서 수신할 수 있다.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 세계 인터넷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 세계 이동통신이나 또는 유선전화 다 회사가 틀리잖아요. 그것을 공통 규칙을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는 하나의 통화로, 하나의 다 이동전화번호 기존에 보낸 그냥 그대로 살리고 가상번호를,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전 세계가 이게 하나의 통화권으로 묶어서 어디나 전 세계에 이렇게 통화를 중개해주는 회사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 기술은 거대한 사업이 될 텐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무선 인터넷도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되고, 이동통신도 되고요. 전세 이렇게 내가 데스크탑에다가 이렇게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전화를 TV로 전화하고 이게 된다는 거죠. 유선 전화로. 그래서 그것을 신호만 처리해 주면 유선 인터넷 기반에서 하는 회사가 제일 유리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무선 공짜로 제공해 주죠. 그거를 제가 스마트폰과 유선 전화하고 연결하면 돈 엄청 번다. 이걸 했더니 그걸 하시더라고. 또 유선 모든 스마트 데스크탑에 깔려져 있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렇게 플랫폼에 그럼 쇼핑몰 만들고 퀵 서비스 택배 만들면 된다. 슈퍼마켓은 엄청 돈 번다. 화환 서비스도 만들고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래 했거든. 이것도 이제 하시더라고. 제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따라서 앱 방식으로 이렇게 케이블 TV, 유성 TV, IP들이 데스크탑 또는 스마트폰 이런 데다가 또는 노트북 이런 데다가 앱 방식으로 방송국을 만들 수 있다. 100개, 1000개의 어떤 방송 채널도 만들 수 있는데요. 케이블 TV, 유성 TV, IPTV가 이걸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장비 설치 없이 앱으로 고객을 확보하시면 좋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아이도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유튜브에 열린 게 동영상인데 하루 40개 틀어주면 방송국 채널 하나 만들어지죠. 그럼 방송국 채널 100개 만들면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유튜브든 이렇게 방송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 사업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구글이든 네이버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또는 TV야 또는 유선전화 이런 것들에게 노트북 이런 것들을 방송국으로 만들어 주죠. 그래서 개인을 방송국으로 만들어 갖고 자기가 만든 동영상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동영상을 틀어줘서 방송국을 채널을 파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가입자만 많이 확보를 하면 그게 자기 고유 번호가 있겠죠. 자기 전화번호를 하든지 고유 번호를 하든지 그래서 방송 채널을 1개 만들고 2개 만들고 3개 하다 보니까 잘 돼요. 그래서 방송 채널을 5개 만들고 10개도 만든다. 회사 같은 데는 100개도 만들고 그걸 그 채널을 파는 거예요. 고유 번호로.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SNS를 만들거나 카톡처럼 해갖고 SNS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가입자만 많으면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쇼핑몰, 또 광고 게재, 굿즈를 팔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퀵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걸 이삿짐하고 화환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